시린이용 치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치약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치약 리뷰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안에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시린이 또는 치경보 마모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멀쩡했던 치아가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시린 증상이 생겼다. 물론 정확하게 검진을 받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리다 갑자기. 그러면 이제 잇몸 질환을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왜 시리냐? 건강한 잇몸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붙어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고 잇몸이 좀 부었다, 잇몸 질환이 좀 있다 하면은 그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붓기 때문에 뿌리와 잇몸 사이에 노출된 뿌리로 찬물이나 이런 게 이제 스며들면서 시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치아 뿌리가 노출되었을 때, 노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잇몸 질환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의 잇몸은 조금씩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 정도는 치아 뿌리가 조금은 노출이 돼 있거든요. 처음으로 노출됐을 때 좀 시릴 수가 있어요. 이 뿌리들이 시린 이유가 뭐냐면 뿌리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이 신경 조직까지, 신경으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멍들이거든요. 그 구멍들 때문에 이제 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린 뿌리 부분이 새롭게 더 파인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도 시릴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당연히 충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떼어놨던 것들이 탈락이 됐다든지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그럴 때 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시린 치아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치경보 마모증이 관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확실히 치경보 마모증은 한국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많고 좀 더 심화된 치경보 마모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냥 이를 세게 닦아서 생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때 씹는 힘, 이 교합력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먹는 게 좀 딱딱하고 질기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씹히면서 그 교합력에 의해서 부러져 나가는 것들이 많고요. 어떻게 부러져 나가는 거냐면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의 목 부분이라고 하죠. 치아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합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그 부분에 응축이 되면서 아주 미세한 파절들이 생기면서 그 치아가 실제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부러져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게 치경보 마모증이거든요. 뿌리에 있는 그 미세한 구멍들이 새롭게 노출이 되니까 이제 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더 많이 파인다 하면은 그 미세한 구멍들이 신경으로까지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아가 혼자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치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치경보 마모증이 심해서 결국에는 신경치료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잘 시리다 하면은 이왕이면 보호해주기 위해서 떼어주는 게 좋아요. 잇몸 질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먹어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시린이가 없어지는 거는 자연적으로 시린이가 없어져요. 왜냐면 미세한 구멍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막혀요. 그래서 그걸 막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시린이용 치약이고 그렇게 막히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시린이용 치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치약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치약 리뷰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안에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이때까지 쓰여진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은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거의 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투스무스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투스무스도 시린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같은 이유로 미세한 구멍들을 막아주는 그 미네랄들이 있어서 시린이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린이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선 그렇게 시린이용 치약을 쓰시고 필요하면은 투스무스라는 제품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 안에 산성이 높은 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백인들에서 더 많이 보이는 치경보 마모증에는 보통 이 산성 때문에 치아가 갈리는, 녹아버리는 그런 치경보 마모증을 많이 보거든요. 산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에 레몬을 넣은 것도 산성이 높은 거고 샐러드 드레싱을 먹을 때 좀 시큼한 맛이 있는 것도 그런 거고 꼭 시큼하지가 않다 하더라도 주스나 단 것에서도 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콜라 이런 거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산성이 올라가요. 빵, 떡 먹으면 다 소화가 되면서 산성이
산성이 엄청 올라가요. 치아를 더 쉽게 깎이게 만들 수 있고 치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산성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또 위산이 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이 좀 약해서 위액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걸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 전반적으로 너무 마모가 심해가지고 왜 이럴까 환자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비타민을 드시는데 가루 비타민을 드신대요. 하필이면 그 루틴 자체가 가루 비타민을 먹고 양치를 하시는 게 그분의 루틴이었어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죠. 산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를 막 박박 닦는 거예요. 그 습관을 없앴고요. 아무래도 시린이가 있을 때에는 그 뿌리 부분은 살짝 더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있는 부분보다. 특히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치아가 뿌리가 파여있다. 파여있는 부분으로 음식물이 잘 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치하실 때 꼭 신경 써서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치아 뿌리는 약하다고 했잖아요. 약해서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면 실제로 치아가 갈릴 수가 있어서 또 살살살 닦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살살살 신경 써서 더 닦아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네요.